감사합니다. 와, 오늘 추워. 쌀쌀하네요. 4월 날씨치고는 잠깐 봤는데 파주가 영하로 떨어졌다는데 아침 날씨가. 그죠? 출래불사춘이라고 뉴스에서도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로다. 옛날에 5.18 광주 할 때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출래불사춘. 요즘에 근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하는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 해외 언론에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그게 북한의 안보적인 위협이 뭐 고전적인 한국의 불안 요소였는데 아닌가 봐. 하여튼 Y에 대한 어, 참.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면접, 특히나 그 최종 면접을 보고 나서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뭐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그 최종 면접에서 그 각사가 가지고 있는 뭐 회사의 방침이라든가 인재에 대한 뭐 그런 바램 등을 뽑잖아요. 아무리 어떤 그죠? 준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성적이라든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졌다 치더라도 치더라도 림통 리틀 브라이드라는 이제 단편 소설이에요. 서장원이라고. 나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의 인간의 욕망들이 표출됨에 있어서 어떤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고전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섹슈얼한 게. 그죠? 이거하고 이거. 남성과 여성. 그죠? 19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 후반, 이제 역삼동이었던가?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그 외국인하고 살짝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짧았던, 그 사람이 상당히 인상 깊게 나를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잠시, 그분의 그 커리큘럼이 뭐냐면, 어떤 해외에서 눈에 띄는 이런 컬럼을 가지고 와서 읽고 해석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 오히려 이제 어떤 동성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자연상 생태계에서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어떤 섹슈얼한 부분에 있어서 바이섹슈얼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혼란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남과 여에 대한 암컷과 수컷에 대한 이런 고전적인 의미가 무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웅공체에 관련된 뭐 어떤 조개류라든가 어떤 말미잘 뭐 그렇죠? 그런 생태계 생물들의 바이섹슈얼한 부분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짧은 영어로. 그때 내가 이제 찰리였나 아무튼 뭐 그랬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깊은 생각을 하고 했던 게 아니라 아마도 제3의 성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제3의 성? The third sex. 뭐냐. 남자도 아니고, not man, not woman. That is the third sexual. 있을 거다. We can some kind of the idea, sex idea, so sexual.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어느 순간은 우리가 발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벌써 그 당시에 제3의 성이라는 거는 존재했던 것 같아. 상체에는 여성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브레스트가 있고, 하체에는 남자라고 할 수 있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성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벌써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실록인가 뭐 어떤 사대부집의 여인이 뭐 가지고 있어서 통정을 하는 동성의 하인 여자를 파헤치는 어떤 짧은 야사가 아니라 정사인데, 조선왕조실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차명에 처했던 리틀 프라이드는 서장원이라는, 서장원인가? 서장원님이라는 분이 쓴 건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인터뷰에 담겨 있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발제, 발문, 발서, 어떤 소설을 쓰게 된 계기와, 그리고 이 작가를 주목한 인터뷰어가 이 출판사에서 요청한 인터뷰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그런 게 참 좋더라고. 예를 들어서 대충 이런 내용인데,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트랜스젠더인 어떤 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면접을, 그 오래된 빈티지한 이런 의류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표이사가 이제 면접을 하면서 그 회사는 특이하게 상하관계에 대한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영문 닉네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퀸틴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퀸틴, 뭐 장고라든가 이런 아주 그냥 불세출의 영화를 만드신, 지금 생존해 계신, 개인적으로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퀸틴 쿠안티노인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섣불리 결과적으로는 입사를 하게 됐는데, 난 인터뷰에서 커밍아웃을 한 거지. 그 커밍아웃을 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최고 경영자는 알고 있어야 되나 봐. 그래서
근데 그 이름만 인터뷰는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대표 이상의 그 닉네임만 보고서도 아 나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야.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들은 이제는 그 중대한 수술을 다 한 거지. 호르몬을 맞고, 심지어 그 부분에다 이제 탑수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성기를 남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걸 수술을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이런 혐오스러운 수술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뭐 용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이제 구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나조차도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내가 그들과 그 어떤 합의될 수 있는 컨센서스에 대한 어떤 거는 기회도 없었고 사실 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 책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나 같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했던 것 같아.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인공은 어떤 모든 어떤 대부분의 특히나 그 자기가 이제 그 트랜스젠더지만 트랜스젠더임을 알고 있는 여자친구하고도 사귀는 사람인데 그 여자한테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트랜스젠더가 가지고 있는 한계, 사회적인 한계가 자신의 성공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암암리의 모든 이야기에 이제 저변을 깔고 있으니까 이 여자친구는 좀 그런 부분이 눈에 거슬린 거지. 그리고 본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여자친구가 보기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너는 너의 능력 때문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호모섹슈얼 부분에 대한 폭넓은 그리고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은 대표이사만 아는 걸로 하고 뭐 커밍아웃은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 내에서는 남자로서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하면서 일을 차분하게 잘 하던 상태에서 한 사람과 이제 오스틴이었나? 어떤 저분은 그냥 꾸준하구나. 운동 얘기하는 거. 여기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조깅을 하는 장소인데, 어떤 산에 있는 자기 선배 팀장을, 여기 팀장은 없지만, 연공서열에 의해서 유독 어떤 한 남자 동료가 자신과 잘 맞는 거지. 심지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자신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남자도 키가 단신이었어요. 단신이었고 이 회사가 코인팅이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창업하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자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고 하면서 뭐 조직 내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근데 그 남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곳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 그거는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 즉, 키가 굉장히 작았나 봐.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는데, 160대 뭐 언더 정도 됐었나 보지. 굉장히 유쾌하고 친화적이고 커뮤니티가 있어서 자기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거를 이 작가의 그 트랜스젠더인 화자는 아마도 그가 그 가지고 있는 단신에 대한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어떤 의미에서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숨긴다기보다는 숨길 수가 없지.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더라고. 이제 불편하게 이제 보고 실제로 그랬나 봐. 신장을 늘리는 수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사지 절단, 다리를 절단해서 그 부분에다가 늘리는 수술이 있나 봐. 아주 끔찍한 수술이지. 합법적이긴 한데 동의하에. 그 수술을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강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원하고 있는 곳에 오게 되는 하나의 뭐 빌미를 주면서 택배를 오래전에 시킨 건데 자기가 쓰던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지만 미안한데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택배를 받고, 실은 그 택배는 가져온 사람한테 선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나 너 트랜스젠더인지 첫 번에 알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황당해갖고, 아니 그걸 왜 어떻게 알았고 지금에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작가는, 화자는 그 주인공. 태국에 가면 10불만 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바이섹슈얼한 부분을 옷을 노출하고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누구나든지 와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프렌들리한 부분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어떤 거지. 그들이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지만 자신있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만 이런 어떤 타국에서 진정한 뭐 해방구식으로 어떤 카페에서 그런 걸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런 욕구를 해소하게 한다는 뭐 그런 걸로 컨셉이 잡힌 카페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야.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바뀌어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매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 거를 모른다는 어떤 내용으로도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답시고 그런 트랜스젠더라든가 그리고 단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욕망이 해결되는 어떤 수술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한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매력이라는 게 발산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지. 그리고 다가오는 그런 프렌들리한 부분도 상당히 불편하다.
라고 지적 내지는 고발 내지는 고백을 하는 어떤 그런 소설이었는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건데, 서장원.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실존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잖아. 각자의 실존들이. 그게 정답이지 아닌지는 사실 누가 그거를 결론을 내겠어. 형법? 민, 어? 민법? 그러면서 우리들 간에 그런 실금들이 생기잖아. 실존들이 부딪히면서. 그 실금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실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될 수 있고, 실금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삶 속에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갈등들 플러스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의 정체성에 대한 자유로움을 표출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해외에서도 발표되는 보고에 의하면 거기서 오는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어떤 유연성 같은 거를 각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도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 정체성, 그건 결국 어떤 매력을 뿜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심각하게. 일전에도 얘기했던 이기호 작품 반감기라는 소설도 결국은 현대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다양한 발현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갈무리하고 해석하고, 또 그런 해석에서 오는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작가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냐라 그러면서 크크라고 보내는 단편적인 그런 문장들을 수백 개, 수천 개씩 휘발시키잖아, 우리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히 어떤 개인한테는 채찍을 가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 마부가 1889년도에 토리노라는 광장에서 마부가 채찍을 하면서 말한테 채찍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휘발을 시키는 거잖아. 감정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런 타이핑을 보내잖아. 핑 타이프. 그때 니체는 본 거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 마부도 당황했을 거야. 말을 끌어안고 엉엉엉 우는 거야. 결국 그 사건 이후에 10년 후인가 많은 그 어떤 파탈이 일어났고, 니체의 철학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토리노 호스라는 어떤 이벤트였는데, 내가 현대사회에서는 토리노에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토리노에서 그 말을 채찍질하는 마부가 될 수 있는 어떤 입체적인 지금 상황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하고
서장훈이 갖고 있는 리틀 프라이드가 묘하게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봤어요. 약간 좀 심란하더라고. 다 지금 우리가 지금 노관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었던 어떤 성적인 해석과 그리고 어떤 타인이 점점점 넘을 수 없는, 그리고 각자의 실존들이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그 SNS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에 다니는 실금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하고 또 제시를 하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라는 거를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토리노의 광장에서 말을 끌어안 채찍에 시달렸던 평생 채찍에 시달렸던 토리노 호스, 토리노의 말에 대해 생각하니까 뭉클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상입니다. 산타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